이민수 형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치하는 DNA가 나왔나요? 네, 13년 전 노래방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합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엄마를 잃었던 그날 내가 다짐했던 그 약속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확실한 증거죠? 이걸로 이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DNA는 13년 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증거라면 사건을 다시 열고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민수야,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구나. 이제 내가 찾던 범인을 잡을 시간이야. 우린 너를 믿는다. 범인을 놓치지 않게 우리가 모두 도울게. 엄마, 제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꼭 반드시 범인을 잡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담팀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저도 현장 투입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내일부터 사건 끝날 때까지 휴가를 가라.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감정에 휩싸여서 오히려 사건을 망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서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이기도 하고. 드디어 13년 만에 범인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63세 김미령입니다. 저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림을 돌보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우리 가족이 무탈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5년 전 저희 딸과 결혼한 사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연은 저를 무척이나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위가 13년 전 잔인한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원수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께서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위는 참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위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위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바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사위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친척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봐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위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일 안 하게 할게. 라며 다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위는 공부도 무척 잘했습니다. 머리도 좋았고 늘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사위의 꿈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을 다니셨고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의사가 돼서 엄마를 꼭 고쳐줄게.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친구들이 놀 때도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사위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창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던 중 교무실로 오라는 호출이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니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병원으로 함께 이동하면서도 엄마가 어디를 다쳤죠? 엄마 일이 크게 다칠 일은 없는데 많이 다치신 건가요? 라며 경찰에게 물었지만 사위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경찰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후 경찰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밤 친척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봐주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노래방 간판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흉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13년 전만 해도 CCTV가 많이 설치되지 않았던 터라 가게 내부에도 주변에도 CCTV가 없었고 흉기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시간은 새벽 5시경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시간대에는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DNA를 추출했지만 당시 국가에 등록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수사는 중단되었으며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의사가 되고자 했던 꿈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되어 어머니의 사건을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학업과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되겠다는 꿈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사위를 처음 만난 건 딸과 교제 중이던 때였습니다. 딸이 처음 그를 소개했을 때 너무도 진중하고 반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사위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한결같이 진지했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따님과 만나고 있는 이민수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위의 목소리는 듬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 같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안에 깊은 열정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딸과 연애 중인 사람이었기에 제가 유심히 관찰했는데 무언가를 꼭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는 강한 의지와 뚜렷한 목표가 엿보였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과 가치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자네는 경찰이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택했나? 사위는 조금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려는 이유는 단순히 직업 때문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고 어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고 사위가 말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무한한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의 선택을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사위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며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사위는 드디어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작점에 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위가 얼마나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 왔는지, 사위가 그동안 견디어온 시간과 노력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위의 첫 근무지는 대구의 한 파출소였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 시작은 쉽지가 않을 텐데요. 대구 외곽에서 시작한 사위의 경찰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파출소 근무와 다양한 사건 경험이 필요했기에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본인의 선택한 길이라지만 힘들어 할 만한데도 사위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파출소에 술집 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위는 선배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술에 취한 손님들끼리 싸움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양측을 차분히 분리한 후 이야기를 들으며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다루는 일은 매우 까다로웠지만 사위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뒤 사위는 선배로부터 신입답지 않게 침착하네. 앞으로도 이런 태도 유지해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사위에게 경찰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후에도 사위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태도로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새벽에 발생한 도난 사건이었습니다고 합니다. 근처 골목에서 한 상인이 가게 물건을 도난당했다며 파출소에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피해자의 말을 꼼꼼히 듣고 즉각 근처 CCTV를 확인하며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신원이 바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위는 주변 상점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결국 인근 가게 CCTV에서 범인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낸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범인을 신속히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상인은 신속하게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사위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위에게 끈질긴 추적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위는 이후에도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파출소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실종 아동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아이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불안한 얼굴로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위는 아이가 자주 가던 장소와 친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확인하며 동료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해 상황이 절박해지던 순간 사위는 아이가 종종 놀러 가던 공원으로 다시 가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위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아이는 공원 한쪽에서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달래며 부모님께 데려갔고 부모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위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위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며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을 쌓는 동안에도 사위는 어머니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원래 살던 지역의 경찰서로 가서 사건 당시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다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위는 내가 경찰로서 배운 모든 것이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형사가 되기 전까지는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사위는 조금의 단서라도 찾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을 쌓는 동안에도 사위는 어머니 사건의 단서를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위의 이런 열정과 집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찰들은 사위가 쉬는 날에도 어머니 사건과 관련된 현장을 찾거나 오래된 기록을 뒤지며 단서를 모으는 모습을 보며 진짜 저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라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사위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경찰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위는 근무 중에도 시간이 날 때면 동료들에게 어머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미궁 속 단서들과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은 단서라도 떠오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열정과 집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동료 경찰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위의 목표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형사가 되어 어머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꼭 범인을 제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 말에는 깊은 진정성과 각오가 묻어났고 이를 들은 동료들은 사위의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강력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들고 사위에게 다가왔습니다. 씨, 얼마 전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범인이 평소에도 위험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이런 범인들이 내가 찾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어? 사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강도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 사건의 단서를 찾아다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대구 근교의 한 상가였습니다. 범인은 야간에 침입해 상점의 현금을 훔치고 도망가던 중 한 상인을 폭행했습니다. CCTV를 통해 범인의 모습을 확인했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어 신원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CCTV에서 담배를 피우는 범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위의 직감으로는 범인이 흡연을 즐기는 사람이며 자신이 찾고 있는 어머니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위는 범인이 남긴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과 어머니 사건이 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사위의 적극적인 태도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강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한 작은 단서 하나라도 사위에게 공유하기 시작했고 사위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위의 이런 노력은 동료 경찰뿐 아니라 파출소 소장과 윗선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쉬는 날에도 자기 어머니 사건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에요라는 이야기가 파출소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사위의 열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위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구 근교에서 벌어진 또 다른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가를 조사하던 동료가 사건의 특이점을 발견하자 바로 사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이번 강도 사건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범인이 남긴 물건이나 행적이 예전 내가 말하던 패턴과 좀 비슷한 것 같아. 사위는 동료의 제보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고 주변 CCTV를 뒤지며 추가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서를 하나하나 연결하며 강도 사건과 어머니 사건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엮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위는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도
민수 씨가 찾는 단서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며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건의 방향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위의 열정과 끈질긴 추적은 주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동료들의 정보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이나 현장의 특이점을 발견하면 바로 이를 수사팀과 공유하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사위가 이런 열정을 보일 때마다 동료들은 민수 씨는 진짜 형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이러한 관심은 오로지 엄마의 원수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위는 사건을 대하는 시선과 열정을 비롯해 경찰로서의 능력이 점점 향상되어 갔습니다. 비록 어머니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동료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념은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사위의 열정과 집념은 강력계 형사로 지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위가 형사가 되고 난 후 사위는 어머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아들의 일처럼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끈질긴 열정과 집념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사로 발령받은 사위는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슴에 품고 본격적인 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파출소 근무를 통해 다양한 사건 경험을 쌓은 덕분에 형사로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강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위의 삶은 쉴 틈 없이 돌아갔고 쉬는 날은 어머니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한편 맡은 사건을 성실히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 사실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형사가 된 사위는 주로 강도, 폭행, 절도 같은 강력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사위는 그 긴장 속에서도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건 현장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처음 형사로 발령받았을 때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은행 현금 인출기를 폭파하려던 강도범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달아났고 동료 형사들은 현장에 남은 증거물과 CCTV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사위는 사건 현장에 남은 흔적들을 꼼꼼히 살피며 범행의 패턴을 파악했고 몇 시간 뒤 인근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범인을 발견해 체포에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형사 생활은 밤낮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새벽에도 호출을 받았고 수사가 복잡해질수록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딸은 이런 사위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걱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사위가 집에 자주 못 와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경찰이 된 사람이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걸 더 짐으로 느낄까 봐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시간도 길어졌지만 사위는 형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며 얻는 보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매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어머니께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형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범인을 신문하고 그 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신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범인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들을 설득하고 진실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사위는 어머니 사건을 마음 한구석에 늘 품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생활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매번 사건을 다룰 때마다 혹시 어머니 사건과 연결될 단서가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강도 사건, 폭력 사건, 심지어는 절도 사건을 처리할 때도 사위는 언제나 DNA, 흉기, 목격자 진술 같은 단서들을 어머니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범행 방식이나 범인의 성향이 비슷한 경우 사위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현장에 남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동료들 역시 이런 사위의 태도를 알고 있었기에 비슷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정보를 공유해주곤 했습니다. 이 사건, 혹시 내 어머니 사건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봐봐 라며 사건 내용을 알려주는 동료들도 많아졌습니다. 형사로서 매일 범죄 현장을 마주하는 것은 사위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는 사건을 다룰 때는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피해자의 가족을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위 자신도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업무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사위는 형사로서 실력을 쌓아가며 동료들에게도 점점 더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꼼꼼히 처리하는 사위의 태도는 수사팀 내에서도 신뢰를 쌓았고 동료들은 사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찰 상사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수는 어머니 사건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유로 다른 사건을 소홀히 하지 않아. 그게 진짜 경찰다운 모습이야. 그렇게 대구에 있는 경찰 모두가 사위 어머니의 사건, 그리고 사위가 경찰이 된 배경, 범인을 쫓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의 만남은 참 특별했습니다. 사위는 경찰 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 파출소 근무를 시작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늘 혼자였기에 외로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위와 제 딸이 처음 만난 건 딸이 친구의 소개로 한 모임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운명 같은 순간이었죠. 딸은 당시 직장 생활을 하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지만 딸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를 만나고 난 뒤 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사위는 딸에게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처음 딸이 사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참 진중하고 좋은 사람이야. 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경찰관이라는 직업도 대단했지만 딸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특별한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입에서 사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왜 딸이 사위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딸은 사위가 가진 책임감과 진지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었고, 지금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고 있대. 딸의 말에는 감탄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딸이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위는 형사로 발령받아 더 바쁜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쉬는 날은 딸과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고 결혼식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사위는 늘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사 일로 워낙 바쁘다 보니 결혼 준비를 도맡아 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결혼 준비는 신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잖아요 라고 딸이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사실 딸은 그런 사위를 이해하고 더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위는 누구보다 멋있고 단정한 모습으로 저희 가족과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를 믿고 따님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 진지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대구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형사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집안일을 돕고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딸은 경찰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에 사위가 집에 돌아오면 꼭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힘이 되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행복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딸은 사위가 어머니 사건의 단서를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사위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의 곁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결혼 후 사위는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가정을 꾸린 사위는 형사로서도 더욱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어머니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해 동료 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 역시 그런 사위를 이해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사위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꾸린 가정은 사위의 삶에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고, 가정을 지키는 동시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위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뿐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위가 형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어머니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아나가는 집념은 주변의 응원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시선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사위가 어머니 사건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현재 맡은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형사가 된 뒤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력 사건을 조사할 때마다 사위는 어머니 사건과의 연결성을 살피며 관련된 단서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 중 일부는 사위가 주로 살인 사건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수 형사, 내가 어머니 사건에 신경 쓰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다른 사건이야. 너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해. 한 선배가 이렇게 충고했을 때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수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위는 자신이 맡은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늘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료들은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딸 역시 사위의 이런 모습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결혼 초반 딸은 사위가 쉬는 날에도 집에 머무르지 않고 어머니 사건의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사건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 가정도 이제 당신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면 너무 힘들 수 있어. 사위는 딸의 말을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되뇌며 어머니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는 인접 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건은 대낮에 벌어졌으며 범인은 근처 상가에서 금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점을 지키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범인이 자취를 감춘 뒤였고 상가 주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피해자들은 충격에 떨고 있었고 목격자들도 흩어져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동료들은 우선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범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약 5분 만에 빠르게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단서는 범인이 도주 중에 흘린 물건과 상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사위는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피며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위는 한 중년 남성이 건물 뒤편에서 잠시 멈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범인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곧바로 차로 도망쳤습니다. 범인의 전체적인 체격과 걸음걸이는 특별한 특징이 없었지만 사위는 이 담배꽁초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사위는 즉시 담배꽁초를 수거해 증거물로 봉인하고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동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이 작은 단서가 어머니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실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받아든 사위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배꽁초에서 추출된 DNA가 13년 전 어머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순간 사위는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3년 전 어머니를 잃은 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고 범인이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드디어 어머니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놓치지 않고 쫓아온 보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어머니 사건과 이번 강도 사건을 연결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13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어머니 사건과 최근의 강도 사건이 동일인의 범행으로 연결된다는 DNA 분석 결과가 나온 후 경찰청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자 사건을 지휘하는 수사팀은 범인의 체포를 목표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사팀은 사위가 이 사건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위를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대신 사위에게는 이 사건에서 잠시 벗어나 가정과 자신의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휴가를 권했습니다. 사위는
어머니 사건과의 연결을 입증할 단서를 찾았지만 스스로의 열정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용히 휴가를 보내는 것이 그동안 자신을 믿고 지원해준 선후배 경찰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범인이 강도 사건 당시 도주에 사용한 차량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CCTV 영상 속 차량의 번호판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모델과 색상은 확인 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차량의 특징을 기반으로 인근 지역의 CCTV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추적 결과 차량은 사건 후 몇 시간 동안 대도시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향했고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추가적인 탐문과 분석 끝에 차량이 한 외딴 주택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드문 지역으로 은신처로 사용되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수사팀은 주택가 탐문을 통해 범인의 차량과 일치하는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은신처로 추정되는 주택은 외딴 곳에 위치한 오래된 단층 건물로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발견된 생활 흔적과 주기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조명은 누군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범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사팀은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집 내부에서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범인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체포 작전을 실행하기 전 수사팀은 은신처를 중심으로 철저히 잠복하며 범인의 일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차량 주변의 CCTV 기록을 통해 범인이 주로 새벽 시간대에만 외출하며 짧은 시간 동안만 이동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범인이 차량으로 접근하기 전에 움직임을 제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작전은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주택 주변에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한 팀원들이 배치되었고 범인의 동선을 예상해 숲과 골목길까지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수사팀은 교대로 24시간 은신처를 감시하며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7일간의 잠복 끝에 범인이 드디어 은신처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노려 체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인이 차량 문을 열기 직전 수사팀원들이 동시에 접근하며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팀원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즉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차량 방향에서 벗어나 숲 쪽으로 뛰어들었고 수사팀은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은 약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빠르게 이동하며 수사팀을 따돌리려 했지만 준비된 수사팀원들이 주요 출입로를 차단하며 점점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결국 범인은 체력이 고갈되어 움직임이 둔해졌고 수사팀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범인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바로 수갑이 채워진 뒤 차량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작전을 마무리했고 체포 현장은 곧바로 봉쇄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범인은 처음에는 강도 사건에 대해서만 진술하며 어머니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이 신문 과정에서 범인을 점점 더 압박했습니다. 은신처에서 발견된 물건들도 과거 범행과 연결되는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신문이 이어지며 범인은 점차 심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범인은 13년 전 노래방 사건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범인은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범인의 발언 속에서 계획적인 범행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인은 어머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온 여러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도, 폭행, 절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지르며 도주 생활을 이어온 상습 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범인의 악랄한 범죄 행위와 계획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의 체포는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범인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사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수사팀의 일원이 아니었기에 어머니 사건의 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범인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이후 전담 수사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머니 사건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위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수히 좌절했고 때로는 주변의 오해와 부정적인 시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 사건의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한동안 어머니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는 없다는 현실이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범인을 잡아냈다는 사실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범인을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아직 마음속에서 여운으로 남아있던 때
새 생명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아들 출생 소식을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와 상처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새 생명이라는 커다란 선물이 주어진 것이었죠.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범인을 잡는 것이었다면 이 아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본 사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두 손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딸 역시 출산의 고통을 견디며 건강한 아이를 안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사위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아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요. 외손주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특히 사위에게는 삶의 새로운 목표를 안겨주었습니다. 바쁜 형사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딸이 아기를 재우는 동안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아빠로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외손주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며 점차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형사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는 가정에서의 역할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아이와의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딸은 그런 사위를 존중해주며 당신은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이야. 우리 아이도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외손주가 태어난 뒤 사위와 딸의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날 사위는 울먹이며 아이를 꼭 안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킨 자부심과 새로운 가정을 통해 이어지는 행복입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보며 참 고맙고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사위의 결단과 집념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만들어가는 인생은 이제 외손주와 함께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위는 이제 자신의 가정에 더 집중하며 형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사위는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범인을 잡는 것이었다면 이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약속일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저희 딸이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여러분께도 사위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